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50강 시간으로서 6. 농지의 전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의 전용, 첫 번째 농지의 전용 허가입니다. 자, 농지라는 것은 농지, 국가 식량 안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용도로 쓰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전용, 즉 다른 용도로 옮기려면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의 전용 허가이스의 원칙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합니다. 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 그래서 따로 의제 협의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농지 전용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하면 그거는 농지의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원칙이면 농지의 전용 허가 예외가 있겠죠. 예외, 즉 전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 없이 농지 전용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예외. 자, 이 예외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전 법률에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2024년 8월 16일부터 뭐냐면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이건데 협의가 된 경우 이게 삭제됐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한 원칙 부분으로 이 문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삭제가 됐고요. 삭제. 이제 두 번째 부분, 이 첫 번째가 됐죠. 두 번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자,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입니다. 이 농지로서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나 농지 전용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이제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농지 전용 신고입니다.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이고요. 네 번째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 자, 이게 산림 복구입니다.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허가받지 않고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바로 하천관리청의 허가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를 따로 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농지 전용 신고 대상입니다. 자, 농지는 이제 전용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 외에 예외적으로 이제 신고만 해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신고 대상을 말합니다. 농지를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군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 농업인 주택, 자, 농업인 주택, 그리고 농축산업용 시설,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 자, 이런 것들로 이제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이고요. 자, 물론 농축산업용 시설에 있어서 농축산업용 시설에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농업 생산용 토지의 개량 시설과 농축산물 생산 시설은 제외합니다. 이 경우에 허가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경우는.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 자,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그리고 세 번째는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입니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자, 이런 어업용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이때는 신고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만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3.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즉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허가권자. 누가 허가를 해주는가? 허가권자. 바로 시군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 자, 두 번째. 그러면 허가 대상 어떤 경우에 허가를 해줄 것인가? 자, 이 허가 대상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자, 농수축산업용 시설입니다. 요 농수축산업용 시설. 그리고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 자,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허가해 줄 수 있답니다. 일시 사용 허가입니다. 자, 두 번째, 주목적 사업. 자, 주목적 사업. 중심이 되는 목적 사업을 말해요. 주목적 사업.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 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그리고 부대 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물건을 쌓아놓는 걸 말하죠. 그리고 뭘 매설하는 거. 이런 경우 주목적 사업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농지에 사용하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의 토속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토속의 이게 채굴하는 경우에요. 채굴. 자, 어떤 거냐면 골재 채취법에 따른 골재. 그 다음에 광어법에 따른 광물. 그리고 세 번째, 적조 방제 농지 개량 또는 토목 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 자, 이런 것들을 채굴하는 경우에 일시 사용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일시 사용 기간. 첫 번째, 농수축산물 시설이나 농수산물의 간이 시설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7년 이내입니다. 7년 이내에 허가해 줄 수 있고요. 두 번째, 주 목적 사업에 부속되는 현장 사무소 같은 거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는 그 필요한 기계입니다. 그 주 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그렇죠. 이 기간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기간 이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채굴과 관련된 거죠. 이런 경우, 이 경우는 1, 2 외의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 1, 2 외의 경우에는 일시 사용 기간이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일시 사용 허가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허가 절차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먼저 신청서를 제출해요. 신청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 자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요. 그러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해요. 자, 시군 자치구청장이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결과를 통보. 그래서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그렇죠.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4.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제한입니다. 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데 그 허가하는 걸 제한을 해. 법으로 제한한다는 얘기, 농지법에서요. 그런 경우는 그 허가를 했다가는 더 이상 농업을 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금지 시설이 있어요. 허가 금지 시설. 아예 금지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용 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답니다. 절대 못한다는 얘기죠. 첫째, 대기오염 배출시설. 자, 대기오염 배출시설. 이거 안 되죠. 자, 안 됩니다. 두 번째, 폐수 배출시설. 이것도 안 됩니다.
세 번째,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존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요. 해칠 우려가 있어. 자, 이것도 역시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 허가에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 금지설에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즉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농지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자,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 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시행 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 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우량 농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량 농지. 이런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타용도 이상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우량 농지로 보존할 수 있는 경우도, 우량 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5가지가 나오는데 이 내용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농지 보존 부담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농지 보존 부담금은 농지의 보존,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이 농지 보존 부담금 수납 업무 대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을 합니다. 먼저 납입 대상입니다. 누가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입해야 되는지 납입 대상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자.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자입니다. 허가를 받는 자. 허가를 하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죠. 허가를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이니까 해당이 없고요. 허가를 받는 자. 제일 중요합니다. 1번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친 용도 지역 예정지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를 역시 전용하려는 자입니다. 하려는 자. 협의를 거친 용도 지역에 있는 농지 전용자, 하려는 자 역시 농지 보존 부담금 납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기 전에 이제 2의 2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모의 2 그러면 기존에 쭉 있는데 중간에 삽입하는 경우에 이렇게 모의 2, 모의 3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2의 2.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역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입니다. 세 번째, 농지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역시 농지 전용하려는 자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건 삭제됐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삭제됐어요. 다섯 번째,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자. 자, 이번에 농지 전용 신고하고 나서 전용하려는 자. 이런 경우에도 농지 보존 부담금 납입 대상이 됩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의 경우는 농지 보존 부담금 납입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시군구청장이 복구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지 보존 부담금은 이건 사후에 내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미리 내야 되죠. 사전 납입이 원칙입니다. 사전 납입 원칙.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시군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 전용 허가, 협의 또는 농지 전용의 신고 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 보존 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자, 그럼 농지 보존 부담금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 어떤 경우에 돌려주는가? 돌려준다는 얘기죠. 뭔가 안 됐기 때문에 돌려주는 겁니다. 농지 관리 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자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 보존 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 첫째,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취소됐어. 자, 허가가 취소됐어. 전용 못했잖아요. 돌려줘야죠. 두 번째,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 계획이 변경됐어. 자, 사업이 변경됐어요. 사업 계획이 변경.
사업 개입 경고요. 자, 이 경우에도 환급해 줘야 됩니다. 자, 2의 2.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부하고 납부를 했는데 허가를 못 받았네. 자, 이거 아까는 허가가 이제 이거는 취소된 거였고, 첫 번째는 이번에는 허가가 안 된 거예요. 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든 만큼 환급해 주는 겁니다. 자, 준 경우에 줄어들었어, 자, 이렇게 농지 보존 부담금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의 취소에 대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더라도 취소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러한 취소 사유는 어떤 건지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농지를 거짓이나 전용 허가보다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경우. 거짓이나 어린이 놀이터 짓지도 않고 않으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음식점 지으면서 어린이 놀이터 지은다고. 그러면은 농지 전용 신고를 했어도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허가한 목적이 있어요. 자, 어떤 허가 목적이나 이런 허가 목적이 있는데, 또는 허가 조건이 있어. 허가한 조건, 목적이나 조건이 있는데, 이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자, 이 위반,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가 취소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농지 보존 부담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 허가를 해주는데 보존 부담금 납입을 안 해. 그러면 허가 위반이야. 조건 위반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는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았어. 아예 허가 자체를 받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 계획이나 사업 규모를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농지 전용 허가 받을 때 어떤 사업 계획을 냈다면 그 사업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목적되는 허가 목적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이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 조성을 했어. 그래서 농지 전용 목적 사업을 착수를 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 조성 등의 목적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목적 사업에 착수를 안 해. 또는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는 했어. 자, 이건 2년 이상이고, 2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는 했어요. 자, 착수는 했는데 공사를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했네. 공사 중단. 이런 경우에 농지 전용 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이런 경우. 자, 취소가 돼요. 자, 그럼 이런 경우 농지 전용 허가 취소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되면 이런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또는 구청장은 첫 번째는 원상회복하시오. 자, 이렇게 농지전용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원상회복을 하시오. 원상회복. 이런 경우. 자,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 농지 전용 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을 허가를 했는데, 농지의 전용 허가도 안 받고,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도 안 받고, 즉, 허가를 안 받고 마음대로 전용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농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거예요. 그거 역시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원상회복하셔. 농지로 만들래 이거야, 도로.
자, 세 번째는 농지 전용 허가 등이 취소됐어. 취소. 어떤 거짓된 허가를 받긴 받았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취소가 됐어. 그럼 원상 복귀하시오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농지 전용 신고를 했는데 이 신고를 한 사람이 농지법에 따른 어떤 조치 명령을 위반한 거야. 조치법을. 공사를 계속 자, 이런 경우에 공사 중단을 하면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공사 계속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는데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사람이 원상회복 명령 받은 대로 이행을 안 해. 자,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대집행, 대신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군구청장이 행정대집행이라고 합니다. 행정대집행.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한다는 뜻이에요. 크게 집행한다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자를 대신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원상회복을 안 하니까. 농지로 집행을 하면 비용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비용은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안 내? 강제징수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공법 오늘 강의가 끝나게 됩니다. 자, 농지의 전용에 대해서 쭉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동안 여러분과 제가 1강부터 50강에 걸쳐서 부동산 공법을 쭉 공부해 왔어요. 처음에 부동산 공법 할 때 이 공법의 공부가 어렵다는데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뭐 40점을 목표로 해라. 일부 타 학원이나 타 교재 같은 경우 공법은 50점을 목표로 공부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다 엉터리예요. 절대 믿지 마세요. 부동산 공법도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예요. 최소한 안 해도 70점은 나와야지. 그러기 위해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한 겁니다. 공법이 어려운 건 공법의 내용이 물론 어렵죠. 그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식이라는 거는 체계를 잡고 뼈대를 잡고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이에요. 1강부터 50강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저는 같이 공부를 하면서 부동산 공법의 제일 중심되는 줄기를 우리가 쭉 잡아왔습니다. 국토회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을 쭉 공부하면서 우리는 어떤 흐름을 잡아왔습니다. 그 흐름을 토대로 해서 이 강의가 진행이 되어 왔고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통해서 스스로 우리 만화공인중개사 공법 교재를 일독을 할 수 있는 실력을 이제 키운 겁니다. 그리고 실력이 안 된다 싶으면 이 부동산 공법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요. 또한 우리 만화공인중개사의 만화 부분만 최소한 3회 또는 6회 이상 보시면 공법의 체계가 싹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실전 문제풀이 공부하고 모의고사 본 다음에 실전 가면 다 70점 이상 나옵니다. 만화공인중개사로 공부한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합격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공부한 걸 확실히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공법 제거 우리 책이나 딴 책도 타 학원 다니다가도 우리 만화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교재를 보면 졸린 거예요. 문장이 너무 긴데다가 중심을 안 잡아주니까. 그러나 만화공인중개사는 항상 줄기를 잡고 살을 붙이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했고 또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만화 부분 놓고 핵심 정리 놓고 또 우리 교재 기본 문제 놓은 겁니다. 자, 오늘 부동산 공법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